맞네. 좀 틀리네. 아, 3번이야? 쌤, 네. 저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다고? 네. 네. 사실 이거 두개 찍어. 자, 채점은 다 하셨나요? 근데 이거 그래서 이거 되게 힘든데? 응. 네? 그냥 내일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0번. 네, 제일 처음에 풀 게 10번이라는 말은 그 전에는 맞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없으면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자연수 n이 2 이상일 때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n값이 2 이상이었을 때 문제를 풀라고 얘기했고요. 두 함수의 교점 좌표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점 x좌표는 같다고 나왔을 때 방정식에서의 근이 x좌표인 거죠. 일단 두 개를 똑같다고 놓겠습니다. 로그 n의 x의 값이랑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플러스 1의 값을 똑같다고 놓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놓고 풀면 산수가 좀 불편하니까 음수인 값 하나만 이항해 준 다음에 합의 값을 고백 값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따라서 x 곱하기 x 플러스 3이 진수의 값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제 이 로그의 값을 지수로 바꿀 생각입니다. 미세 값이 n이죠? n의 1승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3x인 것 같습니다. 이거의 근이 우리가 찾는 x좌표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우리는 x의 값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2차 함수고 왼쪽에 있는 건 상수함수 n이잖아. n값은 2보다 크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2차 함수 그림만 그리면 될 것 같거든. 2차 함수 그림을 그렸습니다. 2차 함수의 그림은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2차 함수의 값은 대칭축이 누구죠?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그리고 0 대입했을 때 0이고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일 겁니다. x축과 만나는 생긴 교점은 마이너스 3하고 빵에서 x축과 만나는 2차 함수죠? 근데 그림을 다 그리지 말고 1부터 2까지만 그리라면서요. 2차 함수의 그림을 1부터 2까지만 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예요? 1 대입하면 4인데 점은 비워놔야 되겠네. 1에 등호 없으니까요. 그 다음 녀석은 2 대입했을 때 누구죠? 네, 2 대입했을 때 10이네요. 그런데 여기는 이 보라색 그림하고 상수함수 n이라는 녀석의 교점의 좌표가 1과 2 사이에 있다고요? 교점의 좌표의 값이 1과 2 사이에 있으려면 2차 함수의 그림하고 이렇게 만나야지 교점 좌표가 1과 2 사이에 있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상수함수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네, 상수함수 n의 값은 4하고 10 사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n값의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n이라고 하는 값은 지금 5부터 9까지가 가능합니다. 다 더했더니 누구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1번으로 갔습니다. 11번 문제는 일단 문제 이해가 좀 필요한 건데 이해만 하고 나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 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문제를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해를 못했을 때가 이 문제를 못 푸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적분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적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gx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함수 gx의 값은 주기의 값이 2라고요? 두 칸마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될 겁니다. 근데 g의 값은 한 칸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림이랑 0부터 1까지 그림이 다른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f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f에 대한 설명은 0과 1 사이는 fx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서 추정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리고 있냐면 fx의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fx라고 하는 그림은 어디만 그리라고요? 0과 1 사이에서만 그림을 그리라고요? 근데 0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0입니다. 0 대입한 함수값은 0이고요. 1 대입한 함수값은 1인가요? 근데 그 사이에 fx의 그림은 그림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그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0과 1 사이 넓이의 값이 6분의 1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넓이의 값이 6분의 1 나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 지금 여기 밑에 넓이의 값 6분의 1이라고 하려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6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믿으신 거 맞나요? 그런데 gx라는 녀석의 값은 0과 1 사이에서는 gx의 값 자체가 fx라면서요. 그럼 이 그림, 보라색 그림 자체가 gx인 거네? 하지만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는 요 식이 무슨 식인지에 대해서 맑기를 알아먹으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저 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y의 값이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보라색인가요? y는 fx는 보라색입니다. 근데 그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한 거죠?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건가요? 그럼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내 말 좀 되시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앞에 달면 뭐 하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면 함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근데 의자가 박살났어. 아, 그래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 전 아니에요. 네. 우리 중에 몸무게가 과체 중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앞에 앉으면 되잖아. 네. 자, 이게 무슨 대칭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얘하고 똑같은 식인가요? 네. y의 보가 바뀐 건가요? y의 보가 바뀐 게 무슨 대칭이죠? 네,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인 거죠? x축 대칭 해봤습니다. x축 대칭하면 이 그림인가요? 네. 이해 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녀석을 다시 뭐 하라고요? 이 녀석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럼 y축방 1만큼 이동하라는 얘기죠? 그럼 y축방 1만큼 이동했더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1일 거고요. 이렇게 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 지금 보라색 그림이 gx거든. 보라색이 gx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0부터 1까지 넓이의 값은 알잖아요. 0부터 1까지 넓이의 값은 뭐라고요? 여기 넓이의 값은 6분의 1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넓이의 값도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넓이가 누군지 알아요? 몇이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넓이의 값은 전체 넓이 1 중에서 6분의 1을 제외하고 6분의 5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납득되시나요?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 우리한테 뭘 보라고 했냐면 주기의 값이 2였을 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2까지 그리라고요? 그럼 플러스 2까지 그림을 그릴 거라서 플러스 2인 녀석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네요? 주기가 2니까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그림하고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그림이 똑같은 그림일까요? 주기가 2니까 똑같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리면 이 그림이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2까지 5칸의 범위는 이런 넓이의 값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 5군의 넓이? 6분의 5인 넓이는 몇 개 있어요? 6분의 5인 넓이는 3개 있습니다. 6분의 1인 넓이는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따라서 6분의 생각보다 쉽죠? 네, 학습을 통해서 터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2번이라고 하셨습니다. 12번 문제는 보자마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늘상 맨날 푸는데 여전히 항상 못 푸는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구해야 되고 또 그 값을 구하려면 그 전에 또 뭘 구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필요한 문제거든. 자, 내가 일단 필요한 거는 D라는 선분의 길이가 필요해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나 문제 안 풀 거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 그 시선은 가르쳐가지고 터득이 돼야 되는데 계속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도 터득이 안 되면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여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다가가는 방법을 신중하게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거는 지금 D가 필요한 상태죠? D라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알면은 D를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여기까지 세 말 이해 되셨나요? 내가 D라는 길이가 알고 싶은데 D라고 하는 길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CDE에서 문제를 풀지 왼쪽에 있는 삼각형 BDE에서 문제를 풀지를 결정해야 되겠네. 나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세 군데 각이 똑같다고 문제에서 얘기했잖아. 그림상에 표현되어 있는 세 군데 각이 똑같은데 이 세 군데 각 중에 한 각이 삼각형 BD 중에 한 각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요 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이거든. 쌤 말 좀 이해되시나요? BAD라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도 세타일 거고 이 각도 지금 세타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BAC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주는 것 같습니다. 코사인 값은 코사인 세타의 값은 8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문제의 접근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삼각형 BDE라는 삼각형에서 D를 구할 생각이야 지금. 여기까지 계획들이 지금 이해되시고 있나요? 삼각형 BD라는 삼각형에서 그렇다면 무슨 재주로 D를 구할지를 알아야 되잖아. 선생님 생각에는 세타를 마주보는 변 BD의 값이 있으니까 세타를 마주보는 BD라는 변이 있으니까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다면 나는 좀 이따가 사인 세타를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가 BD고 사인 알파를 마주보는 길이가 D라서 이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통해서 D를 구할 계획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D 값이 알고 싶은데 필요한 거 차근차근 구해야 되겠네. 지금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BD 길이는 알아? BD 길이 값 몇인데? 산지 어떻게 알았어? 네,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인지는 알고 있다고요? 그럼 분자 있는 값은 4라서 여기다 4를 대입할 건데 여기는 4를 대입할 건데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 사인 세타의 값은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사인 세타의 값이 8분의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 누구죠? 제곱해서 더한 값이 1 나와야 되잖아. 이게 64분의 1이니까 이건 제곱하면 64분의 63이라고 63의 루트를 씌우면 97의 63이니까요. 그럼 사인 값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난 누구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사인 알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사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알파라는 각에 집중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사인 알파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제 사인 알파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이 있었잖아.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면서 근데 ABD를 이렇게 세워볼게요 선생님이. 여기가 A, B, D라는 녀석인데 여기가 세타예요? 이등변 삼각형이고 빗변의 길이의 값은 4라고요? 이등변 삼각형은 수선발 내리면 수선발이 어디 꽂히지? 수선발은 중점에 꽂히지. 여기 2등분되죠. 근데 우린 코사인 스타가 누구인 거 알고 있었는데 코사인 스타 값이 8분의 1이란 말은 4분의 뭐가 8분의 1이야? 4분의 2분의 1이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만큼 길이값 2분의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BD1이가 몇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BD란다. 선생님 알파벳 잘못 썼죠? 여기가 지금 BAD인가요? 그러면은 AD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값이 1이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1이면 여기 길이의 값은 몇이에요? 여기 길이 값은 4예요? 그럼 난 모든 거는 사인 알파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사인 알파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사인 알파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사인 알파의 값을 구하려면은 나는 요게 필요합니다. 난 여섯 번째로 BD라는 길이의 값을 알아야지만 사인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되시나요? 근데 삼각형 BCD라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네, BCD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BC의 길이가 필요한데 BC의 길이의 값은 무슨 재주로 구하지? BC의 길이 값만 구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4하고 5하고 사이 값이 세타니까 BC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BC 값이 필요하면 먼저 BC 값을 구하겠습니다. BC의 제곱의 값은 16 플러스 25 2 곱하기 근데 코사인 세타의 값이 8분의 1이라고? 그래서 8의 값이랑 8분의 1 약분했으니까 지워지고요. 41에서 5 뺐으니까 36? 그럼 36이기 때문에 BC의 값은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밑변 길이의 값 6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라면서 이등변 삼각형은 또 수선발 내려볼까? 수선발 내리면 수선 어디에 내리신다고? 그럼 여기 절반 길이의 값은 3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16 빼기 9니까 루트 7이에요? 그럼 사인 알파가 누군데요? 네, 사인 알파의 값은 4분의 루트 7이에요? 다 구했습니다. 차근차근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여기만 지금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죠? 대입하겠습니다. 사인 세타의 값이 8분의 3 루트 7이죠. 분자의 값은 4였습니다. 사인 알파의 값은 4분의 루트 7이었습니다. 그리고 D라는 길이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짓을 문제 풀 때마다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보통 사인 코사인 법칙이 필요한 이 문제 유형은 수능에 꼭 출제돼. 이번 6월 평가에도 또 출제될 거야.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 선생님이 얘들을 가르쳐 오면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를 생각하면서 풀면 영원히 항상 할 수 있거든? 근데 풀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만 구하면 그때는 맞고 틀리고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조금만 연습하면은 항상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문제가 바뀝니다. 자, 일단 약분하겠습니다. 약분했던 이 값은 2인 것 같습니다. 약분했던 이 루트 7의 값은 지워지고요. 왼쪽 값 번분수만 이제 계산하면 되나요? 누구예요? D가 누구라고요? 네, 3분의 8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죠? 선생님은 지금 설명 되게 잘해준 것 같은데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13번, 14번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번 맞추지 않았을까 추정해봅니다. 13번 풀어서 맞췄나요? 네. 네. 그럼 틀리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답이 혹시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5번. 맞았어요? 네. 네. 그럼 안 풀어도 되나요 혹시? 네. 진짜 안 풀어도 돼요? 근데 하나하나씩 구해서 하는 거. 하나씩 구해서 푸는 게 맞냐고? 근데 저도 노가다띠에. 맞아, 하나씩 구하는 건 맞습니다. 네.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수는 안 하고요. 자, 문제에서 0과 1 사이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무조건 3입니다. 하지만 정수, 자연수 1을 대입했을 때 1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주기가 1이어서 아마 상황은 계속해서 한 칸씩 떨어져 있는 자연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맨날 1 나오고 자연수가 아닌 값을 대입했을 때 맨날 3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루트 k의 값이 자연수일 때는 함수 값은 1이고 루트 k 값이 자연수가 아니었을 때는 함수 값이 3인 거죠. 그러면 밑줄 친 녀석의 값은 f 루트 k라는 녀석의 값은
K의 값이 누구일 때 값 1이라고요? K의 값이 1, 4, 9, 16 이런 숫자가 집어넣었을 때가 1이라고요? 하지만 이 4개의 숫자가 아니었을 때는 루트 K의 값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값은 무조건 3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K한테는 1, 2, 3 이렇게 대입할 거잖아. 함수값한테는 어떨 때는 3을 대입하고 어떨 때는 1 대입할 거고요. 그래서 1부터 20까지 대입할 겁니다. 첫 번째부터 써볼까요? 첫 번째, 1 대입한 게 누군데요?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1이에요? 2 대입하면 누구죠? 1이 아니기 때문에 2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3이라고요? 3 대입했을 때는 3이에요? 4 대입했을 때는 함수값이 누구라고요? 이거 산수하시라고요. 마지막 20을 대입했을 때 누구라고요? 3. 20은 루트 20의 값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때는 함수값이 3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좀 불편하네. 그치? 쉽게 계산하려면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쉽게 계산하려면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3,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쓴다면 마지막 20 곱하기 3일 건데 위에랑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데? 원래는 1 곱하기 이랬는데 쌤 1 곱하기 3이라고 썼고 4 곱하기 이랬는데 4 곱하기 3이라고 썼나요? 그럼 뭘 빼줘야 돼? 2를 2개 빼야 돼? 4를 2개 빼야 되고 9를 2개 빼야 되고 16을 2개 빼면 되나요? 이거 산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산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아직 우리의 레벨이 14번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면은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실력으로는 지금 아직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30번, 50번 연습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보장할 수 없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라는 건 딱 이거야. 우리가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남들한테도 어려워. 우리 실력 비슷한 친구들 중에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자주 반복하는 걸 잘하는 게 중요해. 자주 나오지 않는 것들은 그것도 잘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구경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대충 한 절반 정도 풀었는데 답을 대충 느낌이 와. 답이 뭔지 알겠어. 그게 제일 이상적이거든? 아무튼 설명은 하고 가겠습니다. 함수 fx의 값은 3차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3차 함수의 값은 보나마나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일 거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고차함계수의 값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양수 PQ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습니다. gx의 값은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런데 PQ를 더한 값이 필요합니다. 가에서 나온 말이 절대값도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눈에 제일 먼저 관심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내 눈이 시선이 꽂히는 거는 x의 값이 다 있다? 난 이게 눈에 꽂혔다. x의 값이 다 있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첫 번째 선생님의 생각은 절대값 a, b 고백값은 중학교 3학년 때 절대값의 고백값은 절대값을 따로따로 써가지고 곱할 수 있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워. 이 성질을 사용할 생각이야. 이 성질을 사용하면은 지금 x,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fx-p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나요? 절대값 하나짜리는 곱하기를 절대값 2번 써가지고 곱하기로 쓸 수 있거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절대값이 있으면 내가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절대값이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첫 번째 x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지? x가 0보다 클 때는 요 절대값 x가 뭐가 되는데? 그럼 양변 x 약분할 수 있잖아. x의 값이 0보다 컸을 때는 x를 약분하면 gx의 값은 절대값 fx-p 플러스 q야. 하지만 두 번째 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빨간색 밑줄 친 절대값 x의 값 마이너스 x로 바뀌지? 그럼 양변 x의 값을 약분하게 되면은
gx의 값은 빨간색 밑줄 친 게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인데 x로 약분했다고 양변을. 네, 마이너스 절대값 fx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겠네. 선생님 0을 빼먹으셨어요. x가 0이었을 때 왜 따로 썼냐면 x가 0이 되면 좌변값은 지금 xgx의 절대값 x 절대값 fx 마이너스 p 플러스 q인데 0을 대입하게 되면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이어서 이 식을 정리할 수가 없어. 0밖에 없어. 그냥 다 지워져 버려. 그래서 쌤은 0인 건 생각하지 않고 있으려고 했거든. 그런데 0인 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gx라는 녀석에 대한 정보가 이런 정보가 있었잖아. 문제가 gx에 대한 정보 중에 gx의 값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정보가 있었나요? 네. 3차 함수의 값을 평이동해서 접올린다고 해서 불연속인가요? 3차 함수 평이동해서 접올린다고 해서 불연속인가요? 그럼 끊어지지 않죠? 3차 함수의 값을 평이동해서 절대값이어서 접올린다고 해도 불연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이거 연속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도 이거 연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언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어? 지금 언제 gx는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불연속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야. 0에서 범위가 쪼개져 있으니까 나의 바램은 gx의 값이 0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것 같은데? 그럼 밥 먹듯이 푸는 문제 3점짜리 문제 여기서 하라는 얘기잖아. 우리 할 거는 지금 뭘 해야 되는데 g0하고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gx 값이랑 x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gx의 값을 똑같다고 놓을 생각이죠? 근데 g한테 0 대입하고 싶습니다. 근데 g한테 0 대입한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했다시피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0g 0의 값이 0이어서 g 0의 값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g 0의 값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0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지금 여기다 대입할 거죠? 네. 0 플러스인 거 x한테 0 대입했습니다. 0 대입했더니 f 마이너스 p 플러스 q인가요? 네.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면 지금 여기다가 0보다 작을 때 여기다 0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절대값 f 마이너스 p 플러스 q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극한값이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가지고 연속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두 개가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항해주면 이 절대값 f 마이너스 p 플러스 q의 값이 빵이야 지금? 그럼 따로 절대값이 빵이란 얘기잖아. 이 둘 다 빵이란 얘기네. 이 두 개는 빵이어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밝힌 사실은 어디까지 밝혔냐면 여기까지 밝혔습니다. f-p 플러스 q의 값은 빵인 것까지 밝혔습니다. 또 알고 있는 사실은 g한테 0 대입한 값은 0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g 0의 값은 0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나에 있는 제시문에서 함수 gx의 값이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a의 값은 한 개만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해. 선생님이 궁금한 거는 뭐가 궁금하냐면 일단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를 평이동하겠다며. 그 함수를 평이동하겠다며. 평이동한 다음에 뭐 하겠다고? 평이동한 다음에 0보다 컸을 때는 gx라는 녀석의 값을 이런 녀석의 값을 gx라고 할 거고 평이동한 다음에 0보다 왼쪽에서는 gx의 값은 요걸 지금 gx라고 하겠다며.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럼 fx의 값을 평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할 건데 접올려서 그래프 그릴 건데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했으면 좋겠어. 한 군데만 미분이 불가능해. 한 군데만 뾰육했으면 좋겠어. 지금 문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제 그림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함수 fx의 값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럼 이걸 미분해서 극점좌표를 통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인가요?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 찾고 있습니다.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입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하고 3인가요? 네. 최고차항계수 양수였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이게 fx네. 근데 fx라는 녀석의 값은 극점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극점이라며.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누군데? 함수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인가요? 네. 산수 안 했잖아요. 했어요. 아, 했어요? 자, 믿어보겠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0. 네, 마이너스 39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함수 fx입니다. 근데 함수 fx의 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p만큼 q만큼 평이동하라고요? 근데 p, q의 값은 양수라며. p만큼 q만큼 평이동할 건데 이 함수를 지금 오른쪽 위로 옮길 거야. 지금 파란색을 오른쪽 위로 옮길 건데 옮겼을 때 원점을 지나야 돼. g의 값은 빵 대입하면 빵이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리고 g의 값은 y축의 오른쪽은 3차 함수를 접어올릴 건데 y축의 왼쪽은 접어올린 녀석을 다시 접어내릴 거야.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값은 접어올리는 건데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면 다시 접어내려야 되거든. 그러한데 미분이 불가능한 하나만 있어야 돼. 뾰족한 게 하나만 있어야 돼. 자, 파란색 그림을 평이동 시켰습니다. 이 평이동 시키는 그림을 수없이 많이 그려서 문제에 맞는 그림을 찾아야 되거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평이동 시켜볼까요? 지금 이 녀석의 값은 여기는 파란색 그림을 평이동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림이 되게 많을 거거든. 이건 시행착오가 좀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를 딱 3번만 겪겠습니다. 2번만 시행착오 겪고 바로 그릴게요. 자,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파란색 그림이 오른쪽 위로 움직인 녀석의 값이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오른쪽 위로 움직여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평이동 시켰습니다. 내가 그린 건 지금 이거 그렸습니다. 니네 지금 이해돼요? 네. 그때 gx를 그려보겠습니다. gx의 값은 뭐가 gx냐면 0보다 오른쪽, 즉 y축의 오른쪽은 접올리세요. 자, 이 파란색을 접올렸습니다. 파란색을 접올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은 y축의 왼쪽 x가 0보다 작을 때는 y축의 왼쪽은 접올린 녀석을 다시 접어내리세요. 접올린 녀석의 값, 이게 접올린 거죠. 접어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 보라색 그림은 연속인가요? 보라색은 원점을 지나나요? 미분이 가능한 녀석은, 미분이 불가능한 건 몇 개야? 미분이 불가능한 건 뾰족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불연속일 때도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미분이 불가능한 건 4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그려볼까? 지금 방금 탈락입니다. 평행이동해가지고 만약 이런 녀석이라고 한다면 Y축의 오른쪽은 접올릴 건데 접올릴 게 없어요? Y축의 왼쪽은 접올린 녀석의 값을 다시 대칭해야 되죠. 접올린 녀석의 값을 다시 대칭했더니 이렇게 돼요? 원점 지나요? 미분이 불가능한 거 하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원래 4차 함수에서 극소점 좌표가 원점이 온 거잖아. 맞아요? 극소점이 원점을 가려면 x축방이 얼만큼 움직여야 돼? 극소점 좌표가 원점으로 오려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39만큼 옮겨져야지만 원점으로 가나요? 근데 문제는 PQ의 값이 다 양수라고 했는데 양수라는 조건이 모순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나 지금 이거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극대점의 좌표가 원점에 온다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y축의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접올릴 거거든. y축 오른쪽은 접올릴 겁니다. y축 오른쪽은 이건가요? y축의 왼쪽은 접올린 녀석의 값을 다시 또 접어내려요? 자, 지금 원점 지나요? 그리고 뾰족한 점의 개수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나요? 요게 지금 미분이 불가능한 게 하나네. 그리고 원점을 지나네. 그럼 이 보라색 그림이었을 때 원래는 극대점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라는 점을 원점으로 보낸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럼 x축 방향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y축 방향으로 이 두 개 값을 더한 게 답이 돼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는 되셨으면 좋겠고요. 난이도는 아주 높습니다. 저 화장실 한번. 자, 그 다음에 15번은, 방금 전에 14번은 한 3, 40번 구경하면 혹시 할 수 있을까봐 해드린 거고요. 15번은 할 수 있을까? 평가원 기출문제니까 다 풀어드립니다. 평가원 기출문제가 아니었으면 선생님 버릴 건데요.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t가 있습니다. t의 값은 x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t의 범위입니다. x의 값은 0에는 등호가 있고 4에는 등호가 없습니다. 0에서 4까지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중에 0과 4 사이에서 가장 작은 실근의 값은 알파 t, 가장 큰 근의 값은 베타 t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 중에 옳은 걸 지금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설명은 이해되게끔 설명해 드릴 건데요. 막상 문제를 푸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지? 괄호 2개 곱해서 빵이라며. 어떨 때 빵이냐고. T가 사인의 값이 t가 나오거나 코사인 값이 t가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이 근인가요? 네. 이래야지만 둘 다 빵 되는 거죠? 나의 바램은 지금 여기서 얻어지는 근의 값이 필요합니다. 근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의 그래프하고 상수함수 t의 교점이 근입니다. 두 개가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가 근입니다. 방정식의 근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방정식의 근은 그림을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가 근입니다. 코사인 그림도 그리신 다음에 상수함수 t랑 만나 생기는 교점이 근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그려야 될 거는 사인의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난 지금 사인의 그래프 그릴 생각이고요. 코사인 그래프도 그릴 생각입니다. 사인의 값은 파란색, 코사인 값은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라고요? 그림은 0부터 4까지 그리라고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였고요. x의 범위의 값이 0부터 4까지였습니다. 0부터 4까지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사인과 코사인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사인의 주기가 뭐야? 아, 사인의 주기가 4야? 아이씨, 잘 됐을까? 이요. 휘어진 것 같아요? 네. 안 휘어졌어요. 먼저 사인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 그림은 사인의 그림을 2분의 파인 만큼 편이동한 게 코사인 그림이어서 이 휘어져 있는 정도는 똑같습니다. 주기만 똑같으면 이 곡선 두 개는 휘어진 정도가 똑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인 그리려고 하거든? 아이씨, 이게 아닌데. 내가 왜 그림을 잘 그리려고 노력하지, 지금? 대충 그리고 설명할걸? 이게 사인인가요? 네. 아, 좀 좌우로 길게 그릴걸. 이미 그래서 망했어요. 자,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여기가 누구라고요? 근데 4는 비어야 돼? 네. 0은 채워야 되고, 4는 비어야 되죠. 코사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코사인 그림은 0,1에서 출발하나? 맞아요? 네. 코사인 그림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잘 그렸나 모르겠네. 자, 이게 코사인입니다. 네. 코사인 값도 지금 0에서는 1이고요. 함수값이 1이고요. 4에서도 1인데 4는 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함수 이게 지금 x의 값인데 나 지금 방금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얘는 화장실 갔다 왜 이렇게 늦게 오지? 혹시 될까? 오! 된다. 자, 최대값이 누구예요?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t의 값이 음수였을 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알파 t하고 베타 t의 값 5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에 답하려고 합니다. 상수함수 t를 그리겠습니다. t의 값이 음수라고 얘기했죠. t의 값이 음수인데 t의 값이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y는 t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있습니다. 그때 알파 t하고 베타 t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알파 t하고 베타 t는 방정식 근 중에 제일 작은 게 알파 t, 방정식 근 중에 제일 큰 게 베타 t입니다. 그럼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고 그랬어요? 근은 다해서 사인 값이 t 나오거나 코사인 값이 t 나온 건 다해서 4개 있습니다. 사인 값이 t 나오거나 코사인 값이 t 나온 건 다해서 4개 있습니다. 4개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알파 t라고요? 4개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이.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건 알파 t하고 베타 t의 합이 5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이 지금 만나나요? 여기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도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죠? 여기가 누군지 알아요? 원래 사인과 코사인이 만날 때가 언젠데? 사인 x하고 코사인 x가 만날 때가 언제예요? 4분의 파이하고 4분의 5파이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만납니다. 네. 그런데 쌤은 지금 이걸 어떻게 했지?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2파이를 뭘로 어떻게 한 거야? 2파이를 어떻게 한 게 주기가 4냐고. 네, 2분의 파이로 나누기 한 게 4였죠 아까? 그럼 이 x의 값들도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이 점좌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2분의 1인가요? 두 번째 거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잘 관찰하면 가운데 x의 값이 2분의 5라는 선 있죠? 가운데 x가 2분의 5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 그림은 좌우 대칭입니다. 네.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문제의 질문 자체는 알파 t하고 베타 t는 2분의 5에 대해서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평균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평균값 구해보겠습니다. 2분의 알파 t하고 베타 t의 평균값이 2분의 5거든. 그러면 이걸 양변을 2배 해주면 기억은 3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니은으로 갔습니다. 니은은 베타 t하고 알파 t 사이의 간격이 빵 대입했을 때 간격하고 똑같으면 그러한 t의 값은 0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분의 1 대입한 이 점이 누구야? 여기다 2분의 1 대입했더니 사인 4분의 파이야? 사인 4분의 파이가 뭐냐고. 이거랑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y는 t라고 하는 선 있죠? y는 t라는 보라색 선 있잖아. y는 t라고 하는 선이 0에 위치했을 때 y는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에 위치했을 때 얘기하는 중이야. y는 t의 값이 여기에 위치했다면 그때 먼저 만나 생기는 근이 누구야? 빵이에요? 알파 빵의 값은 빵이야. t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첫 번째 알파 빵 마지막 끈은 여기가 마지막 끈인 것 같은데? 여기가 베타 빵이야. 근데 이 점의 좌표 누굴까요? 점의 좌표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야. 코사인 값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에서 빵이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로 나눴고 2분의 3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누게 되거든. 그래서 이 값은 베타 빵의 값은 3입니다. 그럼 문제 요구한 거는 3 빼기 빵이니까 이 밑줄 친 값 자체가 3이라는 얘기거든. 지금 밑줄 친 것 자체가 지금 3인데 베타 t하고 알파 t 사이의 간격이 3이 되도록 하는 상수함수 t의 값의 범위를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런데 지금 t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간격이 지금 요만큼이라며. 베타 t하고 알파 t의 간격은 요만큼이 간격이래. 여기가 지금 3칸이래. 근데 상수함수가 살짝 위로 움직이면 상수함수 t의 값이 살짝 더 위에 있으면 자, 상수함수가 살짝 더 위에 있거나 더 위에 있거나 더 위에 있거나 더 위에 있을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에 있을 때는 점선으로 그렸습니다. 자, 알파 t의 값이 여기가 알파 t예요? 여기가 마지막 끈 베타 t예요? 여기가 알파 t, 여기가 베타 t죠? 여기가 알파 t, 여기가 베타 t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간격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는 여기 있는 부분에 사인에 휘어진 부분과 코사인에 휘어진 부분이 동일한 그림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의 간격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도 간격이 똑같을걸?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점선으로 표현한 녀석의 값은 첫 번째 근이 어디야? 점선으로 표현한 녀석의 값은 첫 번째 근이 여기에요? 점선으로 표현한 녀석의 값은 마지막 근이 여기에요? 지금 그 길이는 짧아져 길어져? 계속 똑같은 길이 값을 가지다가 여기서는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길이의 값이 전부 다 3이라는 간격을 유지하는 경우는 이 점에 올 때까지는 t의 값이 0인 순간부터 t의 값이 2분의 t가 되는 순간까지는 계속 간격은 3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간격이 항상 3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의 범위는 맞습니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알파 t1하고 알파 t2와 똑같도록 하는 t1과 t2에 대해서
T2에서 T1을 뺀 녀석의 값은 2분의 1이야. T1과 T2를 곱한 게 3분의 1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쌤이 여기쯤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쯤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다 세타, 사인한테 세타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을 여기를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타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여기를 T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함수 T1을 연결했을 때가 여기가 알파 T1이죠. 여기가 알파 T1이고 알파 T1의 값은 세타입니다. 두 번째, 상수함수를 T2라는 상수함수를 그린다고 한다면 여러 개의 근 중에서 제일 작은 근이 여기죠. 그때 알파 T2의 값은 상수함수 T2랑 만나서 생긴 제일 작은 근인 알파 T2의 값은 똑같이 세타인가요? 그러면 얘도 세타로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T1, T2에 대해서 알파 T1, 알파 T2는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세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T2하고 T1의 값을 구하라고? 파란색 그림이 사인이었나요? 파란색이 사인이었으니까 세타를 대입하면 T1의 값은 사인 세타입니다. 이런 거 맞으세요? 실은 조금 손보긴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세타의 값을 대입하면은 사인 2분의 파이 세타입니다. 그 다음은 세타를 대입했을 때 빨간색이 코사인이죠. T2의 값은 코사인 2분의 파이 세타입니다. 함수의 값이 코사인 2분의 파이 x, 함수의 값이 사인 2분의 파이 x였으니까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 말 걸 그랬을까? 자, T2 빼기 T1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T2 빼기 T1의 값을 구하는 중이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세타 빼기 사인 2분의 파이 세타의 값을 빼준 녀석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T1 값이랑 T2 값을 곱하라고 합니다. 코사인하고 사인 값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3분의 1인지 묻고 있습니다. 문제의 질문은 이겁니다. 삼각함수 배울 때 기본 문제입니다. 합이나 차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고백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 형태입니다. 이게 맞는지 물어봅니다. 3분의 1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이나 차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고백값 어떻게 구하죠? 이건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합이나 차의 값을 알고 있을 때 고백값 어떻게 구하냐고요.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의 합 또는 사인과 코사인의 차이를 알고 있을 때, 차값을 알고 있을 때 고백값을 구할 때 반드시 뭐 하죠? 반드시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했습니다. 양변을 제곱했더니 왼쪽에 있는 값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더해서 1인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둘 다 곱한 거죠. 양변을 제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제곱해야 되잖아.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2항 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부호 바꿔주면은 2 사인 코사인이 4분의 3인가요? 양변 2로 나눠주면 8분의 3이라고요? 그래서 3분의 1은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아직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은 어려운 문제 못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쉬운 것만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20이라고 들었습니다. 20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20번보다 앞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20번 문제는 미분, 수투의 미분 파트에서 맨날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은 항상 행동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항상 뭘 하는데요? 미분 반드시 해야 되고
x한테 a를 대입하는 거 반드시 할 행동이죠? 네. 네, 이거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뭐. 일단 제일 처음에는 미분했습니다. 근데 미분할 때 조심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t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인가요? t에 대한 함수인데 이건 다 t에 대한 함수죠. 그런데 요 새끼 하나만 t가 아니라 x입니다. t에 대해 적분하려고 하는데 요 적분하는 대상에 t가 아닌 x가 들어있으면 분배 후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미분할 수는 없습니다. 얘 때문에 분배 후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미분이 아니고 분배 후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분배하겠습니다. 분배 개념을 모를까봐 살짝 염려가 되네요. 자,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x 곱하기 ft의 4제곱 빼기 ft의 5승, 선생님이 지금 ft의 4승의 값을 분배했나요? 우리 인테그럴의 값을 따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빼기의 값은 인테그럴을 2번 쓰고 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t랑 무관한 t라는 문자가 없는 fx의 값은 실수배 처리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 귀로 들으셨나요? 첫 번째는 fx 곱하기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빼기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의 5승 dt입니다. x가 있는 거는 실수배 처리해서 앞으로 내보냈고요. 빼기의 값을 시그마 2개 따로 써서 분배 후 미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미분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잘 알잖아.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의 값을 미분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누군지 말해줄래요? 이건 fx인가요? x의 값을 미분하면 x의 값을 집어넣은 녀석의 값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왼쪽은 미분했더니 g'x인데 지금 미분할 때 이건 곱미분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뒤에 건 미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은 앞에 건 내비두고 뒤에 걸 미분해요? 이 뒤에 거 미분한 게 누군데요? 네, fx의 4제곱이네요. 그 다음 이거 미분한 게 누군데요? fx의 5승인가요?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재환아, 좀만 신경 써서 열심히 여러 번 들으면 잘할 수 있는데 너는 귓구멍을 막고 눈을 가리고 있죠? 자, fx라는 녀석의 값은 fx의 5승의 값은 소거되나요? 문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면 좋겠다고 하거든.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누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면 좋겠다고? 누가? gx가. 그럼 gx의 값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말은 gx를 미분해서 빵 나오는 값이 하나라는 얘기인가? 자,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오는 점은 다 해서 3군데입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건 3군데입니다. 극값은 몇 개 있나요? 극값은 2개 있습니다. 극값은 2개고 얘는 극값이 아닙니다. 왜 마지막은 왜 극값이 아닌 거지? 네, 선생님이 도함수의 보를 쓰자면 여기선 도함수가 플러스예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양수니까요.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도함수의 보가 좌우에서 바뀌어야지만 극점이 될 수 있죠. 이 점도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고요. 이 점도 접선의 기울기 양수인가요? 하지만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둘 다 플러스예요. 도함수의 보가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극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거의 개수가 극점의 개수가 아닙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건 여러 개 있을지라도 부호가 바뀌는 게 하나만 있으면 극점이 하나인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미분에서 빵 되는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걸 찾았으면 좋겠고요. 뭐 도와줘 그랬지 처음에? 미분은 했잖아. 뭐 도와자고? A도 대입하자고? 지한테 A 대입한 게 누군데요? 지한테 A 대입한 빵이네요. 지한테 A 대입한 건 빵입니다. A부터 A까지 적분한 건 빵이니까요. 그러면 나의 바램은 얘만 빵이 되면 되는 거야. 지금 얘만 빵? 얘가 빵 되는 X값에서 그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밑줄 친 게 빵 되는 방법은 지금 두 식을 곱해서 빵 되는 거잖아 지금. 두 식을 곱해서 빵 되는 건데 f'x의 값이 빵이 되거나 또는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의 값이 빵 나와야 돼요? 그런데 f't의 값은 f'x의 값은 알 것 같은데?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가 빵이에요? 3으로 약분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의 값이 빵입니다. x의 값은? 그러면 지금 미분에서 빵 되는 거 일단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fx라는 건 3차함수잖아. 3차함수 fx의 값을 4승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 설령 3차함수의 값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음수인 게 존재해? 음수인 값이 존재해요? 맞아요? 하지만 4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fx의 값 음수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fx의 값을 4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 음수가 존재해? 4승하게 되면 음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승하게 되면은 항상 0보다 같은 값만 나옵니다. 그래서 0보다 같은 값으로서 그림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4승한 녀석의 값은 음수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말 드시고 맞나요? 그러면 A부터 X까지 적분하라며 A부터 X까지 적분하라며 지금 X축 위에만 그림이 있잖아. 지금 그림이 X축 위에만 있잖아. X축 위에만 그림이 4승의 그림이 있으면 절대로 A부터 X까지 적분했을 때 0보다 같은 것만 나와. 0이 나오면 어떨 때만 0이 나오는 거야? 얘가 0 나올 때는 어떨 때만 0이 나오냐고. 야, 항상 적분하면 0보다 커놨다니까?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떨 때만 이 녀석이 왜 빵이 나오냐고. X가 어떨 때만 A로 대입했을 때만 A부터 A까지니까 그때만 유일하게 빵이 나와. 이 녀석의 값은 오로지 A에서만 빵이 나와. 그렇다면 우리의 바램은 그 값이 몇 개 있으면 좋겠다고. 예를 들어서 도함수의 값이 x-1제곱 곱하기 x-2일 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빵 나온 건 몇 개 있죠? 빵 나온 건 2개 있습니다. 근데 얘가 뭐야? 중근이에요? 그럼 도함수의 그림 이렇게 생겼잖아. 1에선 중근이고 2에서는 또 다른 근이 있는데 도함수의 부호는 1에서 밖에 안 바뀌어. 도함수의 부호는 1에서 안 바뀝니다. 1에서 부호가 안 바뀌는 이유는 중근이기 때문에 부호가 안 바뀌어서 극값이 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다가 fx의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fx의 그림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고 2에서 증가해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우리는 지금 미분에서 빵 되는 건 다 해서 3개 있거든. 근데 극값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어떨 때 극값이 하나만 있다고? A가 혹시 못 알아먹을까봐 얘도 드렸잖아요. 자, 근이 이런 근을 가지면 1이 중근이면 1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해 줬잖아. 자, A가 어떨 때 극값이 하나일까요?
A가 3이거나 5일 때 네, 감사합니다. A가 3이 되면 3이 중근이니까 5에서만 극값을 가질 거고요. A가 5가 되면 5가 중근이니까 3에서만 극값을 가질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꾸역꾸역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면서 다 풀어드렸습니다. A의 값은 3 또는 5입니다. 문제는 가능한 A의 값들 전부 다 뭐 하시라고요? 뭐예요? 네, 답은 8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건 중간중간에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들이 필요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지식들 다 채우고 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수빈이가 오늘 공부에 별로 그닥 관심이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빈아, 왜 그렇죠? 지금 머리가 너무 숨을 안 쉬죠. 그럼 코 풀고 오면 되잖아요. 안 돼요. 갔다 와. 코가 안 나와요? 이비인후과 와서 석션기로 쫙 빨아들이면 좋겠다. 지금도 닫았잖아. 애들이 어렸을 때는 코 빼주러 이비인후과 많이 가는데 집에 석션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석션기 쭉 빨아들이는 거. 있을걸요? 너희 집에? 아, 너가 니 밑에 동생 하나 더 있죠? 어려? 보통 6살 미만의 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석성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 옛날에 있어. 아.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평가원 문제가 쌤이 지금 22번까지를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어. 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손도 못 댈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아직 레벨이. 나머지 거는 대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어렵지만 배우면 할 수 있는 거라서 21번은 풀어드릴 거고요. 22번은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한데 이번 생은 아닌 거 알죠? 22번은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아까 15번도 괜히 푸는 것 같아요. 자, 21번은 일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근이 중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밑줄 친 녀석의 값은 근이 어떨 때 발생하는데 x의 n승의 값이 64가 되든지 또는 이차함수 fx가 0이 되든지. 그런데 근이 두 개만 근이 있는데 중근들이라고? 그럼 나의 바램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얘도 중근 가지면 되나? 둘 다 중근? 얘가 중근 가지고 얘가 중근을 가질 수 있어요? 확인해보자.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중근은 못 가져? 애매해요. 아니면 얘도 알파 베타의 값을 가지고 얘도 알파 베타의 값을 가져서 알파 중근이고 베타 중근일까? 그거는 xn승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어. xn승의 그래프에서. n이란 값이 홀수가 되면은 n이란 값이 짝수였을 때는 홀수였을 때 xn승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요. 짝수였을 때 xn승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64라고 하는 녀석과 만나서 생기는 64하고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한 개거나 두 개일 수밖에 없어. 중근은 없어. 얘는 절대 중근은 안 나와. 그래서 우리의 바램은 여기서 알파 중근이었으면 좋겠고 베타 중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방정식은 근은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네. 그래서 n값은 홀수면 절대 안 돼. 근이 하나니까. 근이 두 개여야 돼.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러면은 n값은 짝수인 게 확실해. n이 짝수였을 때 근이 누군데? n승에서 64가 나오는 근이 누구냐고. 거듭제곱근 지수 첫 번째 챕터 거듭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의 값이 우리는 근이라고 얘기하죠. 실근. xn승을 했을 때 64가 나오는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n값이 짝수였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서도 근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최고 참계수 1이라고요? 얘도 똑같이 근이
얘가 근이었으면 좋겠어. 근을 알고 있는데 그럼 fx 아는 거 아니야 니네? fx가 누군데? 최고 참계수는 1이고 이거 아니야? 이 방정식의 근이 n제곱근 64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근이잖아. 이러면 중근을 가질 거 아니야. fx를 알아. 그런데 fx의 값이 최소값이 음의 정수를 갖는다고? 이 fx의 값은 이차함수잖아. 최고 참계수의 값 1이고 혹시 니네가 헷갈릴까봐 이걸 지수로 바꿔드릴게요. n제곱근 64의 값은 64의 n분의 1승이야? 근데 64의 값은 2의 6승이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이에요? 2의 n분의 6승을 제곱하면 누구야? 2의 n분의 6승을 제곱하면 누구야? 네, 쌤 이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x 플러스 누구 x 마이너스 누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러니까 뒤에 걸 제곱하게 된 게 누구라고요? 2의 n분의 12승이라고요? 대칭축이 누구죠? 대칭축이 누구냐고요? 대칭축이 y축이에요? 아니 한근은 n제곱근 64라며. 한근은 마이너스 n제곱근 64라며.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1차 함계수가 없으면 1차항이 없으면 y축이 대칭축이었잖아. 나도 참 답답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걸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못해서 나도 참 답답합니다. 너희도 답답하죠? 자, 빵 대입한 게 누구죠? 최소값이 빵 대입한 것 같은데 이 함수 x한테 빵 대입한 게 최소값이거든. 빵 대입한 게 누군지 다시 물어볼게요. 이 값이 최소값인데 이 최소값이 음의 정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승의 값이 이게 음의 정수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분의 5승이면 루트가 되잖아. 2분의 3승도 루트가 되잖아. 분모에 누가 n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4분의 몇 승도 안 되고 5분의 몇 승도 안 되잖아. n분의 12가 자연수가 나와야지 음의 정수가 되겠죠? 네. n이 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n이 분모에 있는 값이라서 0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n은 자연수입니다. 네. 10의 약수? 네. 불러봐요. 1, 2, 3, 4, 5, 7. n값들 다 뭐 하라고요? 더해요. 아,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답인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n이 짝수인 걸 알고 있었네요. 그죠? 네. n이 짝수였을 때는 근이 두 개였죠? 네. 홀수는 안 돼. 나머지 것들을 다 더하세요. 24. 네. 답은 24가 답입니다. 나 담배 피우고 싶어요. 네. 너는 빨리 가서 코 푸세요. 아니네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냐면 한쪽 코를 막고 세게 풀면 좀 나와. 그러고 왔어요. 아, 최대한 하고 왔어? 네. 네. 가진 방법을 다 써봤어? 네. 너 저거 봤냐? 일요일날 밤에 하는 거 SBS에서 미운 오리 새끼. 거기에 이상민인가 김상민인가 걔가 콧구멍 안에 소금을 두고 아 하면 이쪽 콧구멍에서 이쪽 콧구멍으로 나오는 거. 그거 하면 코 뚫린다던데? 그거 해야 돼요? 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 유튜브에 나. 노래도 있대. 네?
얘가 이거는 불하긴 한데 머리카락 대칭이네. 아마 음은 다 땄을 거야. 네. 제가 진짜 죽고 싶어요. 왜 감기 때문에? 숨이 아니시면 숨이. 싫어하는 건 불감 아니야 너? 왜 없어? 빨리 찍어. 그냥 좋아하고 보는 A형. 그래? A형은 좋아하고 그냥 백미하는 거. B형은 잘하고. 최애 누가면 학교 없잖아. E형이었구나. 근데 국감은 어차피 경비 안 돼서 공사학교 공사비만 내고. 그럼 A형 국가는 경미하지 않아? 몰라. 그냥 1년 동안 쉬면 지금 찾는 거 이렇게 많아? 약간 자기애가 강한 거. 너 살기는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살짝 마음에 든다 싶으면 다. 아니, 그냥 한 번은 있어. 그냥 이상한 거 같아. 지금 막 크러쉬랑 크러쉬잖아요. 아, 진짜로? 이런 거만 넣어놔. 누나 마이쮸 먹을래? 응. 내가 가져올게. 야, 나 지금 민간요법 중이야. 응? 나 지금 민간요법. 이거 먹었네? 수업할까요, 이제? 지현아,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듣긴 열심히 들었어요?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자, 이제 수투 풀이 하려고 하거든요. 수능 특강. 수능 특강 몇 쪽 풀이해야 돼요, 오늘? 몇 쪽? 72? 그렇대요. 아, 거기 누르면 좀 괜찮아져요? 몰라요. 유튜브에서 그러던데. 72쪽이 맞아요? 3이요. 73쪽부터 평균치까지는 87? 87? 맞지? 자, 레벨 3는 생략하고 나머지 모든 문제 중에서 모르는 거 다 풀이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모의고사 한 해분 더 풀어오세요. 네.
작년 6월 평가 문과 드릴게요. 근데 이거 재작년 거예요? 근데 토요일까지 네. 모의고사 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모의고사를 학습 시간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요. 그럼 학습 시간에 학통을 안 하나요? 확통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확통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 또 새로 주는 모의고사 확통도 풀어야려고요. 풀 게 맞습니다. 자, 일단 풀어야 될 게 몇 번인지 얘기해 주실래요? 잠깐만요. 6번이요. 6번이요. 저는 2번. 너 녹화할 필요가 없잖아.